인천 뭐예요? 이번에 풍선효과 퍼진다고 얘기 그렇게 많았었죠. 풍선효과 퍼진다고 하면서 220 대책 이후에 점점 더 외곽으로 퍼진다. 인천은 끝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천 오른다고 해서 금방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규제 계속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죠. 아니나 다를까 규제가 들어갔다. 어떻게 됐길래 규제가 인천이 들어갈 상황이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매매가격 지수 보면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이런 데들 쭉쭉 오르고 있었죠. 중구도 상승률로 보면 꽤 오르고 있죠. 동구만 좀 떨어졌죠. 매매 거래량도 어땠어요? 220 대책 터진 이후 풍선효과 퍼진다고 그래서 이 정도 거래량 유지하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났죠. 지금도. 근데 이때보다 많이 줄었으니까 청약으로 많이 들어갔죠. 매매 거래 어디가 많아요?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그러니까 인천은 왜 떴다? 교통 들어가고 신도시 많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뜰 상황이 아니었는데 교통 호재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처음에는 송도, 청라, 루원시티, 영종도 이렇게 신도시 위주로 올랐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규제 지역 강화됐으니까 수용성 규제 됐으니까 이제 풍선효과는 인천만 나왔어요. 뭐 안시성 얘기했죠, 뭐 김부검 얘기했죠, 오동평 얘기했죠. 엄청나게 많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인천으로 많이 들어갔다. 왜? 특별히 인천을 많이 호도했으니까. 왜 특별히 인천이 많이 호도가 들어가요? 송도, 검단 아직도 공급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러면은 그쪽으로 유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언론이라면? 그쪽으로 유도해주면 그 건설사들이 나한테 광고를 많이 줄 텐데. 그러니까 인천으로 많이 호도를 한 거죠. 그래서 거래량 이렇게 늘어났다. 특히 외지인 2, 3월에 엄청나게 늘어났죠. 저 말 듣고 인천 오르겠구나 라고 해서 외지인들이 분양받고 분양권 사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 중에서 외지인 거래량으로 측정되는 것만 뽑아도 많이 늘었다 2, 3월에. 자 그러면서 보면은 현장들 어디 있냐? 분양 현장들 검단? 아까 가정지구 얘기 안 했네요. 가정지구 루원시티만 얘기하고 부평구, 미추홀구, 송도 이런데 지금 분양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위주로 뜨는 거죠. 특히 연수구, 서구, 부평구. 아까 다시 한번 잠깐 가서 볼까요? 매매 가격 지수 어디가 많이 올랐다? 연수구, 서구, 부평구. 늘 이야기하죠. 저렇게 지표로 다 나온다. 분양이 많은 지역들이 가격이 뜬다. 분양이 많으면 공급이 들어오는데 왜 가격이 뜨냐? 건설사들의 가격 띄우기가 들어가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야기하면은 맨날 공급 부족으로 오른다. 아니 건설사들이 건설을 안 하면 오히려 안 오르죠. 가격 띄우기가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뭐 신규 공급 부족으로 오른다. 이딴 건 개소리죠. 공급이 오히려 많이 나올 때 오르는데. 그렇잖아요. 지금도 딱 보면은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연수구, 부평구, 서구가 많이 올랐다. 자 거래량 볼까요? 연수구, 부평구, 서구 여기 띄운 거다. 자 그래서 송도 같은 경우 분양가 계속 올랐죠. 규제 없었으니까 이렇게 오른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막 송도 결국 거품 터지면서 떨어질 것이다 하니까 송도 계속 오르는데요. 송도 계속 오르겠죠. 분양 끝날 때까지 원래 계속 저런 상황이 나타나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경고하기 시작한 그 시점 가격은 이미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위기 끝나고 하락장 펼쳐지면은.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건데 더 올랐는데 내가 네 말 안 들었으면 돈 더 벌었을 텐데. 그딴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 방송 듣지 마세요.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를 보고 있는 건데 제가 돈 버는 거 알려준 적 없죠. 이렇게 하면 돈 벌어요 이런 거. 위험한 것만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피하라고 그런 거. 지금 송도 보면은 뭐 이렇게 올랐죠? 보면 어떻게 돼요? 분양 아파트 인근 쭉쭉 올려주고 있다. 분양 근데 지금 요거 분양 하나 있는데 언제부터 올린 거예요? 말이 돼? 그 상황에서 분양이 계속 되니까 계속 거기로 올려준 거죠. 분양 다 마무리되면 송도 더 오를까요? 그 가격에 지금 감정원 기준으로 서울 중위 가격이 8억인데 서울 중위 가격을 넘어서는 그 가격으로 아무리 새 아파트라도 이쪽에 연고가 있거나 직장이 있지 않는 이상 가고 싶을까요? 실거주 입장에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청라는 7호선 호재 얘기하면서 갑자기 쭉쭉 올라가고 있죠. 빠지는 시기죠. 예전에는 없었어요. 교통 하나 들어온다고 하면은 가격 띄우기 들어갈 때 하는 게 뭐예요? 가능성 발표하면은 올라, 예비 타당성 통과하면 또 올라, 착공 들어가면 또 올라, 준공 들어가면 또 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띄운다. 결국 근데 그 교통 호재 때문에 오르는 거는 거의 초창기 조금 오르는 거죠. 나머지는 거품이에요. 그리고 그 교통 호재가 계획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비싼 분양가로 나왔던 거고 신도시가. 그런데 그게 더 오를 호재라도 되느냐 계속 오르는 건데 어차피 거품이죠. 지금 특히 갑자기 이렇게 급작스럽게 튄다. 5월 말에서 6월에 가격 보면 6월에 이 가격에 사신 분들 솔직히 더 오를 줄 알고 사신 분들이 많겠죠. 이렇게 웃돈까지 얹어서. 그런데 사실 이렇게까지 비싸게 줄 상황이 아니죠.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7호선 들어오니까. 근데 너무 비싸죠. 11억. 부평구는 어때요? 인근에 띄울 데가 없으니까 보통 분양 가격이 신고가 찍죠. 띄울 데가 없다. 그러니까 오르는 장면이 나오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역시 여기도 인근 말고 어떻게든 주변을 좀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려서 그렇다라는 거죠. 부평구 앞으로 입주 물량 장난 아니죠. 계속 오를까요? 공급 부족이에요, 부평구? 인천은 공급 부족인 적이 없죠. 항상 공급 과잉이었죠. 검단에 그 많은 집 샀는데 그거 다 입주 채울 수 있을까요? 또 헬리오시티도 입주 못 채운다며. 근데 제가 그때 입주율로 따로 분석했었죠. 서울 물량의 절반이 헬리오시티였는데 입주율이 성수 때 90% 늘 넘는 서울이 잔금 내고 입주까지 마친 세대가 80%대밖에 안 나왔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부분은 진짜로 잔금을 못 낼 만한 사유였다. 70~80%가. 그렇다면 그때 분명히 대란이 났던 건데 숨겨진 거죠. 이것 때문에 뭐 다 납부됐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만 된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가 잔금 납부가 완료됐으면 나머지가 대부분이 안 됐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남동구는 또 뭘로 몰라요? 분양도 얼마 없는데 아까 청라랑 똑같은 거죠. 이번에 뭐 수인선에다가 월곡 판교선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잖아요. 동쪽까지 쭉. 그것 때문에 교통호재로 올랐다. 특히 또 만수동 9월동 이쪽은 인천 2호선, 수인선과 월곡 판교선, 그 다음에 만수동과 9월동에 저기 인천 2호선, 이거 다 서울로 안 통하죠. 인천 2호선은 김포 일산 통해서 올라가고 대부분이 인천 내에서 돌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월곡 판교선이랑 수인선은 동서로 연결하는 거죠. 그나마 가장 봤던 데가 판교죠. 판교. 서울은 안 지나죠. 이런 교통까지도 엄청나게 띄우고 있다. 그러니까 저것만 가지고도 저렇게 띄우는데 GTX는 오죽하겠어요? 예? 7호선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저거 가지고 가격 띄워서 살 때예요. 인천 2호선 사실 저쪽 가면은 뭐 동서로 출퇴근할 수도 있겠죠. 물론 수원이나 판교 쪽으로 하면은 엄청난 호재가 되겠지만 반대로 뭐 김포로 출퇴근하진 않을 것 같고 일산 쪽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러면 일산 가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조금 편해지는 거 가지고 엄청난 호재인 것처럼. 보통은 근데 그래도 자차 가지고 출퇴근해야 되죠. 저 지역은 대부분. 아니면은 버스 타고 돌아서 보통은 서울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렇게 외곽 지역을 도는 거, 그런 호재를 가지고 엄청나게 오를 것처럼 이야기해서 가격을 띄우고 있다. 이렇게 띄우고 있다. 이거 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올리고, 사실은 이거 다 핑계죠. 이때 오른 시기 보면 다 뭐예요? 220 풍선효과인데 비규제 지역으로 막 몰았는데 호도에서 올린 거죠. 가격. 사실 남동구는 이야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본인들이 알아서 올린 거죠. 기사에서 띄워주는 쪽은 어디였어요? 기사에서 송도, 검단, 영종, 청라가 당시에 분양이 없으니까 청라는 은근히 안 띄웠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7호선으로 띄운 거잖아요. 풍선효과 난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오를만한 상황이었다? 아니었죠. 자, 지금도 보면 어때요? 이 짓거리 하다가 결국엔 뭐 당했어요? 인천에서 연수구, 서구, 남동구 여기 세 군데가 투기 과열지구가 돼버렸다. 그리고 저기 뭐 강화 이쪽 일대를 좀 제외하고는 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번에 갑자기 급 규제 맞은 곳 중에서 광역시급으로는 대전이랑 인천이 최고죠. 그래서 지금 풍선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잘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건데 어때요? 이번 규제에서 물론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서 대출 규제 들어오고 다주택이나 초고가 주택 대출 규제에 들어오는 거는 물론이고 거기에 이제 뭐 양도세나 보유세나 이런 세금 문제들도 여러 가지 겹칠 테지만 이번에 규제 지역과 동시에 가장 크게 타격이 들어왔던 거 법인이죠. 중점적으로 이번에 노렸던 게. 그래서 인천이 그동안 법인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늘었냐. 220 대책 터지고 나서 2월에 이만큼, 3월에 이만큼, 4월에는 좀 줄었지만 법인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었다 라고 그랬죠. 개인한테서 매수한 법인들. 그러니까 그때 뭐 법인의 혜택이 양도세 대신에 법인세 내는데 이게 저렴하다. 그리고 합산과세 피하고 종부세에서 주택별로 6억까지 배제해 주잖아요. 공제 금액이 원래 다주택이면은 다 6억인데 법인으로 다 넘겨버리면은 개인 거는 공제 9억까지 받고 1주택으로 만들어 놓고 법인에다 넘겨서 다 6억씩 공제 받고, 그래서 엄청나게 보유세를 아낄 수 있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다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산 법인들 작살나는 거죠. 특히 보유세 부담 장난 아니겠죠. 이번 정책에 왜 보유세 올리는 정책이 없어요? 그거 아직 국회 통과 못했으니까 그러죠. 지금 저번에 보유세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왜 다주택자 올리려면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데 법인만 때려야지 보유세율 왜 안 올렸어요? 보유세율을 올리려면은 국회 돌아가서 안건 내고서 회의해가지고 상정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통과를 못했으니까 국토부에서 임의적으로 내질 못하는 거고, 저번에 20대 때 통과시키려고 그랬는데 통과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21대 때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안 열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갈 거고 굉장히 많은 그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통과 아예 늦추고 있는 건데 언제까지만 하면 돼요? 내년 3월쯤만 통과해도 6월에는 적용되니까 지금 올리나 그때 올리나 똑같은 거예요. 매수심리 자극되는 건데
어쨌든간 그때까지 안 열 수는 없죠. 상임위 위원장 안 하고 뭐 안 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무조건 오르는데 안 오를 것처럼 자꾸 심리를 만드는데 다주택 규제 보유세율 올라갈 가능성 99.9%예요. 결론. 인천 투기꾼들 망했다죠. 인천에 법인 해가지고 어떻게든 세금 조금 내보려고 했던 그 법인 투기꾼들 싹 다 망했다. 세금이라도 똑바로 내고 하려고 했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앞으로 저 법인 매물들이 내년 내후년 뭐 갈 것도 없이 지금 마음 급해졌을 거예요. 더 늘릴 수 있냐? 아니요, 늘리지 못하죠. 대출이 안 나오는데. 이번 풍선 효과의 트렌드는 법인이었죠. 왜냐면은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9.13 이전에 산 것들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혜택을.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트렌드가 9.13 이후에는 트렌드가 사라지고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면서 다시 띄우기 시작한 게 쭉 떨어지다가 법인이었죠. 신탁이고. 근데 신탁 세법 개정 중이고 법인이 이번에 이렇게 맞았다. 그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느냐? 그 수단은 사라지고 오히려 내놓을 수단들만 나오고 있죠. 종부세 계속 강화되고 있고. 따라서 누차 이야기하지만 특히 저렇게 법인 투기가 많이 들어간 풍산효과 지역들은 더욱 위험하다. 그리고 이번에 규제가 특히 강력하게 들어간 지역들,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지역 동시에 지정된 지역들이 있죠. 인천 뭐 세개구라든가 군포라든가 아니면 뭐 대전 또 몇 개 구라든가 뭐 안양이라든가 뭐 안산 이런 데들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